우리는 앞에서 그림을 이용하여 분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그림이 없을 때에도 분모가 다른 진분수끼리의 덧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볼 거예요. 미소네 가족이 캠핑을 떠났어요.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도 미소의 어머니께서는 맛있는 부침개를 굽고 계시네요. 이 부침개를 미소와 미소의 동생이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전체 한 판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한 판 중에 미소의 남동생은 4분의 1만큼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미소는 전체 한 판 중에 8분의 1만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침개를 모두 더한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동생이 먹으려고 하는 양과 미소가 먹으려고 하는 양을 각각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동생이 먹는 양이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했고, 미소가 먹는 양이 전체의 8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1과 8분의 1 두 분수의 합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분모가 다른 진분수끼리의 덧셈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림이 없이 식으로 써서 그 답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거예요. 공통 분모를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서 계산의 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에서는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 계산해 볼 거예요. 4와 8 두 분모의 곱은 얼마인가요? 4, 8에 32이므로 두 분수를 모두 분모가 32인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두 분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4분의 1이 분모가 32인 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는 8을 곱해주면 되고,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8을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8분의 1이 분모가 32인 분수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4를 곱했으므로 분자에도 분모와 똑같이 4를 곱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분모가 32인 분수들로 모두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요. 4분의 1은 32분의 8이 되었고 8분의 1은 32분의 4가 되었어요.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공통 분모인 32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32분의 1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약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분을 해서 답을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한다고 했어요. 32와 12의 최대 공약수인 4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눠줬더니 답이 8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즉 미소의 동생이 먹을 수 있는 부침개의 양은 8분의 3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번에는 공통 분모를 두 분모의 곱이 아닌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4와 8의 최소 공배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군요. 얼마인가요? 바로 8이 되는 거죠. 4분의 1과 8분의 1을 분모가 8인 분수로 고친 다음에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4분의 1이 분모가 8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2를 곱해줘야 하므로 분자인 1에도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8분의 1은 분모가 지금도 8이기 때문에 그대로 8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통 분모인 8은 그대로 두고 분자인 2와 1의 합을 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8분의 3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어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했지만 결국 계산 결과는 8분의 3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공통 분모를 두 분모의 곱으로도 해보고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먼저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계산할 경우에는 공통 분모를 매우 간단하게 곱해서만 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할 때에는 처음에 공통분모를 구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수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해지고 마지막에 답을 표현할 때도 그 답이 기하분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훨씬 더 간단한 분수로 표현되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를 풀면서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5분의 1과 10분의 3 두 분수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볼 거예요. 5분의 1과 10분의 3 두 분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두 분모의 곱을 구하면 5 곱하기 10, 즉 50이 되는 것이죠. 5분의 1에서 분모인 5에 10을 곱해줬으므로 분자인 1에다가도 똑같이 10을 곱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3을 분모가 50인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에 먼저 5를 곱해줘야 하죠. 그러므로 이때 분자인 3에도 똑같이 5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해서 나타내면 공통분모는 50이 되는 것이고, 자, 이쪽을 계산하면 1 곱하기 10은 1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 곱하기 5의 값을 계산하면 15가 되겠네요.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공통분모인 50은 그대로 두고 분자인 10과 15의 합을 구하면 2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되겠죠. 답은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한다고 했으므로 분모와 분자를 25로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2분의 1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6분의 5 그리고 10분의 1 두 분수의 합을 구해 볼 거예요. 6과 10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바로 30이에요. 그럼 두 분수를 분모가 30인 분수들로 표현해 보면 되겠네요. 6분의 5가 분모가 30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인 6에 5를 곱해줬으므로 분자인 5에도 똑같이 5를 곱해줘야 해요. 그리고 10분의 1이 분모가 30이 되기 위해서는 10에 3을 곱해준 것이므로 분자인 1에다가도 3을 곱해주면 되겠군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공통분모는 30이 되었고 5 곱하기 5를 계산하면 25가 되겠죠. 그리고 10 곱하기 3은 30, 1 곱하기 3은 3이므로 분자 자리에 3을 써주면 되겠군요. 이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해서 계산해 봅시다. 25와 3, 두 수의 합은 28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끝낼 수 없죠. 약분해 줄 수가 있어요.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몇으로 나누어 줄까요? 2로 나누어 주도록 해요. 2로 나누어 주면 30을 2로 나누면 15, 그리고 28을 2로 나누면 14가 되겠네요. 이제 기하분수가 되었으니 이 문제의 답이 15분의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끼리의 덧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어요. 이제 두 번째 수포자 친구도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교재 90쪽의 3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2분의 7 더하기 10분의 3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해보고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해 볼 거예요. 먼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봅시다. 12 곱하기 10을 공통분모로 한다는 뜻이 되겠죠. 즉 120이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12분의 7이 분모가 120인 분수로 나타내지기 위해서는 분모인 12에 10을 곱해준 것이므로 분자인 7에도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분의 3이 분모가 120인 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인 10에 12를 곱해준 것이므로 똑같이 분자인 3에도 12를 곱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먼저 분모는 120이 되는 것이고 7 곱하기 10은 70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분모가 마찬가지로 120이 되고 3 곱하기 12를 계산하면 36이므로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공통분모인 120은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군요. 70 더하기 36 두 수의 합은 106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약분이 가능할 때는 약분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인 2로 각각 나누어 줄게요. 그랬더니 분모는 120에서 2를 나누었더니 60이 되었고 분자는 106에서 53이 된 거예요. 답을 정리해서 써봤더니 60분의 53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기하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2와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12와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2로 나누었더니 2, 6에 12, 2, 5, 10.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죠. 그럴 때는 이렇게 세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인가요? 6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12와 10의 최소 공배수가 60인 것이죠. 우리는 60을 공통분모로 하여 계산을 해줄 거예요. 60이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12분의 7이 분모가 60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인 12에 5를 곱해준 것이므로 분자인 7에도 똑같이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0분의 3에 분모가 60이 되려면 분모에 6을 곱해준 것이므로 분자인 3에도 똑같이 6을 곱해주면 돼요. 이것을 계산해보면 분모는 똑같이 공통분모인 60이 되는 것이고 7 곱하기 5는 35 그리고 3 곱하기 6은 18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공통분모인 60은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군요. 35와 18 두 수의 합은 53이므로 60분의 5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공통분모는 달랐지만 결국 계산한 값은 같다는 것 알 수 있어요.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라고 했어요. 보았더니 5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을 먼저 계산한 후에 5분의 네모가 이것보다 작을 경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통분을 해줘야겠네요. 5와 6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공통분모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해주면 분모가 30이 되기 위해 5에 6을 곱해준 것이죠. 그럼 3에도 똑같이 6을 곱해주면 18이 되는 것이고 6에 5를 곱해서 분모인 30이 된 것이므로 1에도 5를 곱해줄게요. 자, 이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계산했더니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5분의 네모는 30분의 23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예요. 네모에 1부터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볼까요? 5분의 1이라는 값은 분모가 30인 분수로 나타낸다면 30분의 6이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2를 먼저 써줄게요. 5분의 2라는 값은 분모를 30으로 나타내면 30분의 12가 되는 것이므로 어때요? 여기 있는 30분의 23보다 작죠? 그러므로 2도 되는 거예요. 55분의 3은 어떤가요? 이것을 분모가 30인 분수로 나타내면 30분의 18이 되는 거죠. 30분의 23보다 아직 작죠? 그러므로 3도 되는 거예요. 5분의 4는 어떨까요? 5분의 4는 분모가 30인 분수로 나타내면 6, 4, 24이므로 어떤가요? 30분의 23보다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4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수를 모두 구하면 1, 2, 3 이렇게 3개를 써주면 되겠군요. 자, 문제를 잘 풀어줬어요. 이제 수포자를 넘어서 수학 만점왕이 되기 위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볼까요? 우리 교재 104쪽의 1번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를 꼼꼼히 읽어볼게요. 지온의 가족은 저녁 요리를 만드는데 양파를 3분의 1kg, 당근을 8분의 5kg 사용하였습니다. 저녁 요리를 만드는데 사용한 양파와 당근은 무게는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라고 했군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한 양파의 양과 당근의 양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양파를 3분의 1kg, 당근을 8분의 5kg 사용하였다고 했죠. 분모가 다른 진분수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줘야겠네요. 3과 8의 최소 공배수 얼마인가요? 24이죠. 그러므로 3분의 1이 24, 분모가 24인 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모두 8을 곱해줬으므로 24분의 8이 되는 거고요. 8분의 5가 분모인 24로 나타내려면 8에 3을 곱해준 것이므로 분자인 5에다가도 똑같이 3을 곱하면 1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공통 분모인 24는 그대로 두고 분자인 8과 15의 합을 구해주면 2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즉 필요한 양파의 양과 당근의 양을 합쳤더니 24분의 23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식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써봅시다. 양파의 무게가 3분의 1, 그리고 당근의 무게가 8분의 5여서 이것을 각각 통분한 다음에 더해줬더니 그 값이 24분의 23이 나왔고, 답을 쓸 때는 단위까지 함께 써줘야 하므로 24분의 23kg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풀이한 문제 외에 교재에 있는 다른 서술형 문제들도 빠짐없이 꼭 풀어보세요.